가을 한파의 역습, 땅이 갈라지던 가뭄, 하루 만에 폭우, 급강한 냉기 습격. 어제 하루 중부와 남부지방은 물폭탄 같은 비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강릉에는 무려 8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뭄을 해갈했지만 기쁨은 잠시뿐, 곧바로 북극급 한기가 한반도로 추락합니다. 오늘 21일부터 북쪽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찬 공기폭탄이 밀려들고 5,500m 상공 기압선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가운 대기 덮침을 의미하며 동해 태백산맥 일대에는 강풍이 몰아쳐 서쪽은 늦더위, 동쪽은 급냉이라는 극단적 대비가 벌어집니다.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동쪽 지방은 팬 현상으로 서늘함이 더욱 극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일본 삿포로 인근을 지나간 저기압은 동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고 한반도는 북쪽 한기 직격탄만 맞게 됩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초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같은 날씨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전날보다 확연히 더 떨어져 하루 만에 계절이 붕괴되는 체감 쇼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급격한 기온 변화는 단순한 날씨 변덕이 아닙니다. 가뭄, 물폭탄 폭우, 북극급 냉기까지 이어지는 기후 롤러코스터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9호 태풍 너구리, 경로 예측 불가, 한국-일본 동시 비상.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현재 북상 중인 19호 태풍 너구리는 역대급으로 질무 예측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ECMWF 유럽 모델, 규슈 남쪽에서 방향을 틀어 도쿄 부근 상륙 후 동쪽 이탈. 독일 아이콘 모델, 규슈 직접 상륙하며 한반도 남부까지 직접 영향. 미국 GSF 모델, 일본 접근 전 곧바로 태평양 동쪽으로 급이탈. 캐나다 GPS 모델,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 재돌파 시나리오. 즉, 지금 상황은 동아시아 전체가 태풍의 불확실성 속에 놓인 초비상사태입니다. 너구리는 이름처럼 포악하고 예측 불가, 일본 직격탄, 한반도 간접 직접 영향, 혹은 동해 대탈출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해상 통과가 아니라 경로 예측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위험한 괴물 태풍이다. 앞으로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변화가 한국 남해안 침수, 일본 대도시 상륙, 동해 폭풍 해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풍 너구리의 기이한 행보. 19호 태풍 너구리는 지금까지 관측된 태풍들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의 경로는 주요 기상 모델들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며 차이가 나도 대체로 비슷한 범위에 수렴합니다. 그러나 이번 너구리는 달랐습니다. ECMWF 유럽, 규슈 남쪽에서 방향 전환, 도쿄 인근 상륙 후 동쪽 이탈, 아이콘 독일, 규슈 직접 상륙, 한반도 남부까지 직접 영향, GSF 미국, 일본 접근 전 곧바로 태평양 동쪽으로 급이탈, GPS 캐나다,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재돌파. 즉, 지금 우리는 한 개의 태풍 안에 4개의 서로 다른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모델별 이해가 갈린다는 건 곧 지금 대기 흐름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만약 가장 위험한 경로가 현실이 된다면 동아시아 전역은 동시에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 직격탄 플러스 도쿄 대도시 충격파. 도쿄 수도권 3천만 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며 교통, 전력, 통신망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등 원전 지역에도 간접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규슈 상륙 후 한반도 북상. 이 경우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은 정면 타격을 받고 제주와 남해안 항만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내륙으로 진입한 태풍은 산악지형과 맞부딪히며 기록적 집중호우와 산사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과 금강유역은 범람 위험까지 커집니다. 동해 직격 코스.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다면 강릉, 속초, 울진, 삼척 등 초대형 파도와 폭풍 해일을 직격으로 맞습니다. 강릉 원전 인근까지 침수 위험이 거론되며 원전 안전은 더 이상 확신이 아니라 불안의 키워드가 됩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가능한가? 물론 가장 낙관적인 경로는 존재합니다. 너구리가 규슈 남쪽 해상에서 곧바로 동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한반도와 일본은 강풍과 국시정 호우 정도의 간접 피해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대기 흐름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서 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지속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교훈, 매미와 제비의 악몽.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풍의 이름이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부산, 경남에 상륙해 131명이 사망, 피해액 4조 원. 당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2018년 태풍 제비. 일본 간시 지역을 강타해 겐시 군권항이 침수로 국제 군류가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이번 너구리는 매미처럼 한국을, 제비처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으며 심지어 두 악몽을 합친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한국 지역별 위험도 분석. 수도권 강원. 직접 상륙 시 한강 범람. 대도시 홍수 가능성. 영맘. 남해안 침수. 플러스 원전 안전 문제. 태풍의 직접 타격 가능성이 가장 높음. 호남. 지형 특성상 산사태와 농작물 피해 심각. 제주. 항공편 전면 마비. 여객선 운항 중단. 해상 풍랑 최고조. 결론. 예측 실패 자체가 지난이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단순히 강력한 태풍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측 불능의 재난입니다. 기상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번 태풍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무서운 점이다. 앞으로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변화가 한국 남해안 침수, 일본 대도시 상륙, 동해 폭풍 해일, 수도권 경제활동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뉴스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 너구리는 기후재난의 새로운 얼굴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 서 있습니다. 19호 태풍 너구리. 이 태풍은 단순히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몰고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럽, 독일, 미국, 캐나다의 주요 예측 모델은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은 도쿄 직격텐, 규슈 상륙 후 한반도 북상, 동해 직격, 혹은 동쪽 급이탈이라는 4개의 전혀 다른 길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곧 한국 전역이 경계태세에 돌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수도권은 태풍의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규슈나 동해 쪽으로 북상할 경우 그 외곽 비구름과 강풍은 수도권까지 뻗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 수계가 문제입니다. 상류 지역인 강원, 충청에 폭우가 집중된다면 한강 본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도심 홍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강남 도심 침수처럼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은 물에 잠길 수 있는 약한 고리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이번 태풍은 직격판이 아닌 충격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 영서. 강원은 이번 태풍의 잠재적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시나리오에서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릉, 속초, 삼척 일대는 10m에 달하는 거대 파도와 폭풍 해일의 위협에 놓일 수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는 습한 동풍은 곧 영서 지역 집중호우로 이어지고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서는 산사태, 토사 유출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해안은 해일, 영서는 산사태, 강원은 양쪽에서 동시에 위협을 받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영남은 이번 태풍의 최악의 경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만약 태풍이 규슈에 상륙한 뒤 동해를 따라 올라온다면 부산, 울산, 포항은 정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 연안의 항만, 어항은 파괴, 방파제는 무너지고 조선소, 산업단지 같은 국가기관 산업시설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륙의 대구와 경북은 태풍의 눈보다 집중호우와 산사태가 더 큰 위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리, 월성 원전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풍 해일이 원전 부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전신화는 깨질 수 있습니다. 영남은 지금 경제와 생존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은 태풍의 중심 경로에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산맥이 많아 태풍이 몰고 오는 수분이 모이면 곧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이어집니다. 전북 내륙과 지리산 인근, 전남 산지에서는 토사 유출로 마을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벼가 익어가는 이 시기 농작물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벼 도복,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파괴, 농민들에겐 태풍의 바람 한 줄기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호남은 산사태와 농업 피해 이중의 재난에 맞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제주는 언제나 태풍의 최전방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면 가장 먼저 폭풍 속의 맨날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공항은 전면 마비, 항만은 여객선, 화물선 온항 전부 끊어지며 사실상 섬 전체가 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순간 풍속 40m 이상, 폭우는 단 몇 시간 만에 산간 계곡을 범람합니다. 제주는 이번 태풍에서 시험대와 방패막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를 향할지, 규슈를 찍고 부산을 향할지, 혹은 동해를 타고 북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측 실패 자체가 재난이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홍수 침수 위험, 강원, 폭풍 해일 플러스 산사태, 영남, 태풍 직격탄 플러스 원전 불안, 호남, 산사태 농업 피해, 제주, 최전방 직격 타격. 이제 한반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기후 재난의 실체입니다.